26회 개봉. 자, 여러분, 판관 포청천의 작두를 대령하라의 개봉부 기억나시는지요? 그 개봉의 정체를 밝혀드리겠습니다. 개봉의 중요성. 이 개봉의 정체를 밝히면 중국사 5대 식국가 송원 발해의 역사가 모두 조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사 5대 식국가 송나라의 수도 개봉이 바로 대진국 발해의 수도였던 중경 현덕부입니다. 제본책 송원에 모두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 송나라의 건국자 주정충이 변주인 카이퐁인 개봉을 기반으로 했다고 하니 이들 개봉의 지명을 분석해 봅시다. 하미, 카미, 카이민프, 계명부, 개봉부, 영평부 등 연행록의 실제 경유지인 2호 2주에 대해 신강 동쪽 끝에 있는 한밀, 현지인들은 카물 혹은 코물이라고 발음합니다. 고대 중국에는 2호로 알려졌고 원사에는 한밀역, 한밀이 등으로 다양하게 표기되었습니다. 카물 혹은 카미 혹은 하미는 무엇일까요? 이 하미를 카미라고도 부르는데 마르코 폴로가 이곳을 부르는 이름은 케메인프이고 집사에서는 카이민프라고 하면 이 말들은 카미, 하미를 지칭하는 말이 틀림없습니다. 동방견문록에 마침내 케메인프라는 매우 풍요롭고 거대한 도시에 있던 데카안에게로 갔다. 그리고 그 주에 개평부를 옮긴 말로 몽골인들은 이를 개봉으로 발음했지만 라시드 우딘의 집사에서는 카이민프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동방견문록에서는 이곳 카미하미를 개평부, 개봉, 계명부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대당 대자은 삼장법사 전에 이호국이 등장하는데 이 이호국의 주에 신강위굴 자치구 한밀현, 환명제 영평의 흉노를 정벌하여 이호로의 땅을 빼앗아 이하 도의를 두고 돈전을 개설 뒤에 위가 이호원을 세웠고 지는 이호 도의를 두었다. 북위와 북주 시대에는 선선인이 이 땅에 이주하였다. 수나라 대업에 이 땅을 빼앗아 이호군으로 하였다. 정관 4년에 이주를 두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628년에 현장이 지나가고 그리고 당태종은 하미를 정복해서 거기에 이주를 설치했다. 삼장법사 전에는 개봉인 하미 이호를 이주라고 합니다. 이 하미의 위치는 돈황인 경주 이동 지방에 오는 사신과 관리 군인 상인들이 쉼없이 다니는 길목의 중간 기점이 되어 연행록에 나오는 영평부로 조작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카미를 알아챌까봐 원사부터 동방견문록 주석까지 개평부라고 이름을 박아 놓았는데 한자 이름이 나올 때마다 개평부를 살짝 바꾸어서 영평부라고 부릅니다. 개평, 개봉을 영평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면 영평부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대동지지 읍지류 황해도 해주조를 인용합니다. 산수, 용수산은 북쪽 1위에 있고 남산은 남쪽으로 1위에 있다. 료계를 살펴보면 해주가 있고 수양산이 있다. 또한 직내 영평부에 고직국이 있으며 청절사에서 백이숙제에게 제사를 지낸다. 대개 후인은 수양, 고죽, 해주 등의 호칭을 취하여 합쳐서 말한다. 개봉의 다른 이름이 이주, 영평부, 개평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동지지 읍지류의 영평부를 고직국이라고 합니다. 이곳이 바로 기원전 3897년경 시시개천의 무대였던 비당금자의 금성인 개경서울의 지명이었던 것입니다. 개봉의 다른 이름 이주에 있었던 하천이 또한 이천입니다. 강원도 이천의 산천을 인용하면 성산, 현해북쪽 1위에 있는데 진산이다 라고 했습니다. 평안도 성천의 군명을 성주, 송양, 다물, 절범부여 비류라고 합니다. 성주에 있었던 산이 성산으로 성천이란 발해가 있었던 비당금자의 금도의 다른 이름인 성도입니다. 개봉이 지명인 강원도 이천의 사묘를 인용하면 김수원의 시에 이천의 물은 1만 구렁을 씻고 두 강물이 와서 합류하는 곳 산은 높고 가파르다. 사람들 말에 그 밑에 용의 집이 있는데 그윽하고 고유한 수부 깊이를 측량할 수 없다네 라고 했습니다.
용의 집이란 신시계천의 무대 천왕님이 계셨던 용성으로 중경인 개봉의 근처에 천왕님이 계셨던 상경, 동경에 용성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곳이 돈왕인 동황 탕구티입니다. 개봉이 천주가 있었던 개경 서울이었습니다. 중국 역사 5대 식국가 송나라의 수도가 개봉이라고 했는데 이곳 개봉이 바로 대진국 발해의 초기 수도였던 중경 현덕부였던 것입니다. 5대 식국의 역사는 거짓이며 송나라가 바로 대진국 발해였던 것입니다. 개봉과 장안. 자, 개봉과 장안의 지리적인 관계를 백과사전을 통해 또한 밝혀봅시다. 장안은 중국의 고도로 현재 섬서성, 성도, 서안에 해당하는 한다. 한 왕주의 시기에 장안으로 명명되었는데 이후 전한 북주 수 왕주의 수도였다. 당 왕주의 시대에 장안은 대제국으로 수도로서 세계 최대 규모의 도시로 발전했다. 또한 서도, 대흥, 중경, 경주로 불린 적도 있었다. 송 왕조 이후 정치 경제의 중심에 동쪽 개봉으로 옮겨가면서 장안은 더 이상 수도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렸다. 장안의 도시로서의 역사는 주 왕조의 도읍이었다는 풍읍에서 시작되는데 풍경이라고도 불린 풍읍은 문왕 때까지 종실인 주공의 도읍이었다. 무왕이 은 왕조의 주왕을 멸망시킨 후 풍수를 사이에 두고 풍읍 맞은편에 있던 호땅으로 전도했다. 송 왕조 이후 정치 경제의 중심이 동쪽의 개봉으로 옮겨가면서 장안은 더 이상 수도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렸다. 자, 지도를 보시면 관중은 장안에 있었고 그 동쪽에 개경서울에 개봉이 있었습니다. 장안은 수당나라의 수도였고 송나라 시대에 개경서울에 천주가 있었던 곳에 수도를 세우니 당연히 관중의 장안이 기능을 잃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안주의 범위. 관중인 한양 장안이 주나라의 모국인 풍읍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곳 풍읍이 바로 우리의 지명 전주인 풍패의 낙양이었습니다. 관중의 장안을 소안이라고 합니다. 소안이란 안주에 포함된 안주의 서부 지역을 소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낙양을 동안이라고 합니다. 동안이란 안주에 포함된 안주의 동부 지역을 동안이라고 합니다. 또한 안주는 천왕님이 계셨던 경주와 천주가 있었던 개경서울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는 지역적인 개념으로 천주가 있었던 개경서울과 관중의 한양장안 그리고 낙양은 서로 가까이 위치되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한 것입니다. 천주가 있었던 금강산 가까이 관중의 장안과 낙양이 위치되어 있었다는 것은 신증동국여지삼의 제본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내용들은 제본에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